누군가 만약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를 훔쳐간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졌을 때 가장 상실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현금일까요? 귀금속일까요? 아니면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일까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피해자인 남성이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6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20대 남성 김춘삼 씨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누군가 이 방에 있던 김 씨의 지갑에서 돈은 그대로 두고 학생증과 신분증만 빼갔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 김 씨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밖에 나가면 수시로 경찰관이 불러세워서 불심 검문을 하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체포를 해가기도 했습니다. 취업 면접만 봤다 하면 최종 합격을 앞두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불합격하기까지 했는데요. 김 씨에게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억세게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신분증을 잃어버린 뒤 김 씨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김 씨에게 정말 아리송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분명히 나쁜 짓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불신 검문도 자주 당하고 마약범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운이 엄청나게, 나빠도 엄청나게 운이 나빴던 건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고시원 같은 데 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갑자기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네. 예, 봤더니 이제 폭행범으로 이제 그 연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여 년 전입니다. 최초의 일이고요. 그 이후로도 아까 우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도 시도 없이 당신을 무슨 마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 등등 하면서 이 길거리에 예전에는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길거리에. 거기서도 이제 이분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수배돼 있네. 검거가 하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던 거죠. 불신검문에 걸리고 폭행범으로 지목되고 자꾸만 기구한 일에 엮이는 김 씨. 그런데 이 남성의 불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어떤 황당한 일을 당했는지 직접 김춘삼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1학년 때가 2학년 될 거예요, 아마. 집에 이제 누워 자는데, 나는 현금하고 다른 거 여러 개 있었지만은, 그거는 가져가지 않고, 학생증하고, 중동증만 가져갔더라고요. 새로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다른데 잠복해가지고 잡으러 오고, 군내에 있을 땐가, 네. 집에서 이제 엄마가 그 형무소에 있다고, 면회를 오라는 그 엽서가 갔는가 봐요. 군에 있는데 왜 그 면회를 가느냐. 아니 분명히 자기는 군대에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아드님이 체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86년, 87년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대충 감이 옵니다. 말하자면은 군대에 있는데 사실은 집으로 전화가 온 거죠. 그 체포가 됐다고 면회 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라든가 수사관 쪽에서도 조금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자, 이거 예전 일이니까 혹시 인상착의가 비슷해가지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군에 있는데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면회를 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뭐 했어요? 다른 사람이 정작 김모 씨라는 사람은 군대에 가 있는데 네.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 명의를 도용해갖고 잡혀와 있다고 그러면 그 경찰관들이 그거 좀 따져봤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처벌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사실은 신경을 썼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참 이분이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이 그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입니다. 그렇죠. 십지지문이에요. 십지지문을 대상으로 해갖고 또 각 지문마다 번호가 있어요. 지문 번호가. 그러면 지문 번호를 불러달래갖고 대조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10개의 지문 중에 8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아, 실제 범인하고? 예, 실제 범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지문이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원래 맞나 보다. 한 2개 정도는 잘못 나올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게 엄청난 실수.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전기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전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로 이게 직접 보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뒤는 안 가는 거죠. 사실 실수한 겁니다. 지문의 특징을 눈으로 육안으로 번호가 확인해서 됩니다. 이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교수님이나 저희가 마지막 세대인데 지문의 번호를 본 걸 교육을 받고 네. 무전기로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요. 그게 실수가 났다는 거죠. 경찰의 실수 그리고 뭐 제도적인 허점 이런 네. 부분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다 학생 때로 군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정현 차장 대학을 졸업하고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다면서요? 김수삼 씨가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예. 국내 굴지 대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합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 서류라든지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늘 합격을 하는데 최종 면접만 보고 나오면 자꾸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면접만 보고 나면 최종 불합격.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차 이제 최종 면접이라는 게 면접도 하지만 이후에 이제 신원조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앞서 있었던 일로 전과자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신의 채용을 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이 당시 상황을 김춘삼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근데 문제는 어느 회사를 가든 뭐든 간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원조회가 있었거든요. 다 되니까. 그러니까 전과가 10몇 분 될 거야. 뭐 히로뽕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부모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하고 뭐. 결국 이제 하도 떨어지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왜 내가 떨어졌냐 하고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들은 얘기가 당신이 전과가 많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지현 변호사가 무슨 전과가 있어 버리면 너무나 놀라울 것 같은데 황당하죠. 아까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컴퓨터로 조회를 안 해보고 무전기를 통해서 그냥 육안으로 지문을 조회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는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바로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신력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과 기록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해가지고는 그게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만 또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소를 제기를 하려면 또 변호사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내가 돈 들어가고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를 받더라도 돈은 또 나중에 들어오는 거니까는 이분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게 한두 개겠어요. 그동안 이유도 모르고 정말 경찰에 끌려가고 취업도 안 됐던 게 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 기록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게 참 이분이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손가락 중에 8개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아마, 있군요. 수천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0개의 지문 중에 8개가 동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를 소홀히 한 어찌됐건 이 경찰 측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참,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 근데 저도 이제 언뜻 이런 얘기를 듣고 생소하긴 하지만 혹시 김설애란 이름으로 누군가 범죄 기록을 쌓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범죄 기록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시면은 경찰서에 전산실에 가시면요. 예. 본인의 건 가능합니다. 본인 거는 본인 건 그건 가능한데 남의 건 안 됩니다. 법상으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 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외 이민 가거나 유학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제 범죄 경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회하기도 한다고 해요. 예.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다 같이 한번 조회를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그럴 일은 많이 없다고 하네요. 없어요? 우선열 차장. 그러면은 이 김춘삼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과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다 지웠나요? 네, 2000년도에 이제 실제로 자신의 전과를 한번 쫙 삭제를 했습니다. 기록을 말소를 했는데 그런데 전과를 지운 뒤 한 5년 정도는 잠잠했어요. 네.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또 1년에 한두 건씩 자신이 뭔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연락이 오는 겁니다.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네가 사람을 때렸지, 폭행 혐의가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 혹은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고 하는 사람, 뺑소니 쳤는데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계속 새로운 전과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유료 방송 고지서까지 날아오고요. 자신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이미 한번 전과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남의 인생을 도용한 걸까요? 오랫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범인, 드디어 꼬리를 잡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있는데, 이 아가 도박을 하다가 이제 주위에서 고발해가 뭐 들어가 잡혔는데,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과태료 이런 거. 근데 그걸 우리 집으로 날라온 거예요, 이제. 파출소에 갔는데, 그 경찰이 이름 대어다 보니까 내 이름을 대니까, 그냥 치니까 이름이 나오대 내 주소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입력을 해버린 경찰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얼굴 대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김춘삼 씨를 사칭한 사람이 기원해서 도박을 하다 걸렸는데 그때도 김춘삼 씨 이름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벌금 5만 원을 내라고 불법 도박을 했으니까 직결 심판을 받으러 오라는 이제 법원 통보를 받고 법원에 가서 나는 도박을 한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했더니 경찰서에서 서류가 날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경찰서로 가봐라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가 불법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돼서 파출소에 끌려간 다음에 내가 김춘삼입니다라고 하면서 춘삼 씨의 주민번호까지 된 겁니다. 예. 게다가 같이 도박을 했던 사람들까지 이 사람 김춘삼 맞소 그러니까 경찰도 믿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증 조회를 해도 사진이 뜨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김춘삼이 맞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즉결 처분이 내려졌던 겁니다. 이거는 경찰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현장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잡아왔는데 주민등록이 없다고 그러면 십지지문을 찍어가지고 전산실에다 전화해서 그 사람의 지문번호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전산 작업이 된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캔 작업과 전산 작업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전엔 종이였던 것을 이 작업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하필 그때 이분이 참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의 계기로 그 김춘삼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가서 이제 펄펄 뛰었겠죠. 내가 도박장 근처도 안 갔는데 왜 내가 벌금을 직결 5만 원을 벌금을 물어야 되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이 도박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네. 그 사진에 대조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봐도 이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은 김춘삼의 이름으로 살았던 남성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진짜 김춘삼 씨는요, 직접 범인을 만나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서 직접 대면을 해서 직접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바로 한블럭 밑에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는 데 따르면 자기가 별명이 김춘삼이었는데 내 주민등록을 가서 길거리 가서 쫓았는데 그게 우연히 김춘삼 주민등록증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놨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으로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우수한 학생으로 말씀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자라던 학생이고 제가 그때 부산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김춘삼이라는 건 알고 있고 날아갔다가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건 안 가져가고 주민등록증하고 학생증만 가져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아주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일단 춘삼 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지난 2000년과 최근 합해갖고서는 3,7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배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춘삼 씨의 인생을 도용했던 남성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얼마 전에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춘삼 씨의 고향 지역에 가가지고서 춘삼 씨 이름을 대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범죄에만 이 이름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처벌까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잃어버린 신분증 한 장 때문에 이름뿐 아니라 인생 자체를 도둑맞은 김춘삼 씨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습니다.